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어제도 신나고 오늘도 신나고 뭐 매일 즐겁지 않을 일이 없겠죠. 자, 네. 제가 이렇게 거리대 보여드리는 거는 제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가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아가지고 어제 한 11시 정도에 짧은 시간 우르륵 내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강수면 이게 화분이 많이 젖지 않았을 거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얼굴에 물도 고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강수량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면만 일부 젖고 말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냥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뭐 다육이 얼굴 때문에 화분에 물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쪽은 저렇게 안 맞추려고 커버를 씌웠고요. 요 아이들은 그냥 비를 살짝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비가 맞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강수량과 날씨, 그 다육의 어떤 컨디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뭐 일관되게 무조건 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냥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냥 그건 적당히 하면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는 또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배워갈 거예요. 아, 이게 이 계절에 이런 식의 관수 방법, 이런 것이 도움이 안 되고 나쁜 다육도 있구나.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많은 다육이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방법이 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 그냥 가능성이 문제인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비를 맞춘 이유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양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비가 오면 막 2도, 3도에서 비가 온 게 아니라 6, 7도 내에서 비가 왔었기 때문에요. 뭐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예요. 비를 맞췄어? 물을 줬어? 그러면 분갈이를 했어?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포인트가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키우기법을 제공을 할 때 하지 마세요, 하세요, 뭐 이런 그냥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지 마세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했다면 자기 스케줄대로 다육에게 뭔가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고 싶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한다면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키우는 분들이 도움이 되고 다른 상황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무조건 겨울비는 무조건 맞추지 마세요. 뭐 겨울에는 분갈이 무조건 하지 마세요. 뭐 그 다음에 뭐 겨울에는 뭐 물 2월까지 3월까지 주지 마세요. 이런 방식의 그거는 공포를 유발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네 다육이 잘못될 거야 라고 하는, 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의 그 정보 교환은 저는 그거는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육이를 키울 때 너무 모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하지 마세요.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영상을 송출을 하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그게 마음이. 오해하지 말라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고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본인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는 영상을 정보를 제공할 때 난 이렇게 하는데 괜찮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저는 좀 편안하게 키우는데 괜찮았어요?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어떤 이야기들 많았냐면 워낙에 뭔 하세요? 하지 마세요. 보통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물 너무 자주 주지 마세요. 분갈이 여름 겨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전하죠. 왜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다육이는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초반에는 제가 농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소문이 막 들려요. 농장 사장님들한테. 야, 다부택대로 따라했더니 다육이가 다 죽었다더라.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도움이 돼서 좋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데, 진짜 초기에는 야, 다부택 따라해서 했다가 다 여기 다 죽었다라는 말을 제가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저를 모방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방식이든 자기 방식대로 완성을 해가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계속 섞어 들으면서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하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입문하는 그 초보 다육맘님들은 갈피를 잡고 나는 이건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건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지만 아이를 기르는 문제랑 똑같이 다육도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제가 요번 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뭐 비가 좋다 나쁘다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유튜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죠. 이제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보다 훨씬 추운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자,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위쪽만 이렇게 비를 맞췄고요. 비를 맞췄고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설령 문제가 된다면 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뭐 약하거나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약한 거지 그 빗물 맞았다고 얘가 잘못되면 얘는 약물을 맞아도 죽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 합리화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회만 엿보다 기회만 틈타고 있다가 그냥 죽은 거죠. 내가 이 김에 죽는다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다육들은 하나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목대가 물렀다 그럼 그 아이를 뽑고 목대를 잘라보세요. 목대를 꼭 잘라서 수간에 어떤 방식으로 다육들이 이 물음 병균이 진행이 되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혹은 이 다육이 목대 이런 그 물음이 생겼을 때 다육이 증상이 어떤지 그 화분을 반드시 엎어서 화분의 구조 그다음에 그 흙의 상태 그다음에 화분이 얼마나 젖었는지 뿌리 컨디션은 어떤지 목대를 잘라가지고 목대의 수간은 어떻게 지금 그때 상태가 어땠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다육이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는 요 아이가 물렀네 그냥 죽었네 하고 쏙 뽑아가지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는 항상 목대를 잘라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하세요. 자, 목대를 자를 때에도요 얘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단면만 자르지 마시고요 세로로 잘라보세요. 세로로 잘라보면은 요 물은 병균이 수간을 타고 물관을 타고 올라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이 내려오는 채관은요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을 한 데서 뿌리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물은 이 뿌리에서 수간을 타고 위로 올라가요. 그때 물음병균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물음병균은 물을 따라 이동을 해요. 병균 자체는. 근데 이제 다육이가 상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해요. 그게 꼭 물음병뿐만이 아니라 뭐 곰팡이병도 있을 수 있고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주 다양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딱 하나의 병증으로 다육이가 어떻게 그렇게 상했다라고 절대 할 수 없지만 어쨌건 가장 많은 거는 물음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농학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물음병 잡기 힘들어요. 지금도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물음병이 많아서 손실이 많아도 그걸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육이도 거의 똑같은 물음 병균에 의해서 다육이도 수간을 타고 병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예방도 못하고요. 치료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경험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방이 최선이에요. 살균과 살충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그래서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감염되면 치료하기가 힘들고요. 물리적으로 이 아이들을 그 병증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육들은요, 여러분, 다육들은 동물이나 사람처럼 소화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뿌리에다 약물을 넣는다고 해서 얘가 그 약물을 흡수해갖고 지금 문제가 생긴 지점까지 타고 올라가서 거기를 치료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그 스프레이 해갖고 파리모기 잡는 거 있죠? 딱 그 방식이에요. 병균이 있으면 물음병균이 있으면 이 우리가 그 하는 그 살균제 있죠? 그 살균제가 반드시 닿아야지만 걔가 죽어요. 우리 그 상처에 바르는 그 소독제약 있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아요. 반드시 균에 닿아야지만 죽어요. 얘가 뭐 흡수가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화 흡수되고 얘 소화가 아니죠. 얘가 흡수를 해갖고 뭐 얘 몸에 있는 어떤 균을 치료하냐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입장 앞면과 뒷면에 골고루 살포를 해서 얘가 조금 빨아들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공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기공에 혹시 들어가서 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전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위안이에요. 마음의 위안. 내가 해줬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다육이 앞면과 뒷면에 있는 그런 그 물음병균은 우리가 그 살균제를 살포할 때 앞면과 뒷면을 골고루 한다면 표면에 묻어있는 균은 그래도 살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 왜 살균제를 해야 되는지 살충제를 정기적으로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한지 혹은 그 살포하는 방식과 시기는 어떤 게 좋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납득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틈틈이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는 그냥 오늘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아요. 자, 오늘 저녁부터 날씨가 다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고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는 영하 5도, 6도, 7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 지역의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셔서 소중한 다육이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 추위로부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 거리대 소식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